안녕하십니까. 상권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아파트 상권에서 좋은 상가를 찾는 두 가지 원칙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상권에 대한 입지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자체의 유효세대를 확인. 아파트의 출입구가 어디이고 주민들의 생활동선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유효세대가 어떤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외부 유효세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이외에 유입이 가능한 시설물 혹은 주거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 상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가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외부 유효세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자체 유효세대를 파악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을 하고자 하는 상가의 반경 300m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300m라는 거리가 일반적으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거리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다른 상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지 판단을 할 때는 300m 이내의 시설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 어플을 확인을 할 때 대부분 네이버를 이용한 비율이 높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도에 관련해서는 다음 지도가 UI 측면으로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더 우수한 상태입니다. 다음 지도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분홍색으로 반경을 체크해 보는 것처럼 거리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300m를 조사 지역으로 체크를 하면 관리가 더 용이합니다. 300m 반경의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을 별도로 표시를 해 주는데요. 이 작은 사각형의 반경은 100m랍니다. 그러면 큰 사각형의 반경은 300m가 될 것이고 작은 사각형의 반경은 100m가 되겠죠. 작은 사각형은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큰 사각형은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상권의 범위, 이렇게 중요도를 구분해서 입지 분석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점도 작은 사각형에 있는 점포들이 우리 매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각형 범위를 이렇게 스스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상권 조사를 할 때 반경을 사각형으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길목이 예를 들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으로 범위를 체크하게 되면 애매하게 조사 지역이 서로 걸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래서 원으로 하지 않고 사각형의 형태로 지역을 구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도보상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매장의 상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이 불편하거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아 점포의 노출이 떨어진다면 상권은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의 동선이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도상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런 손품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파악하고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동선을 예측을 해보면 도달 가능한 상권의 범위가 어느 수준인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단계는 현장에 가서 이 범위 안의 세대들, 근무자 수, 경쟁점 현황, 그리고 내 상가의 입지 컨디션 등의 조사를 직접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입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입지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상권이라고 하면 이 방법을 대부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장에서 실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상권에서 좋은 상가를 찾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